여러분, 수능 6등급이었던 저도 해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면 해낼 수 있으실 거라 믿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본 나고야에서 교환학생으로 생활하고 있는 후니스토리의 후니입니다. 네, 저는 일본 나고야 대학교를 지원할 때 영어 성적을 제출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고, 현재 일본에서도 교환학생 친구들이랑 의사소통을 할 때는 영어로 대부분 이야기를 하면서 교환학생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영어 수능 성적은 영어 6등급이었습니다. 이 6등급은 정말 제가 열심히 풀어서 나온 6등급입니다. 제가 용인 출신인데 당시에는 용인이 고교 비평준화 제도가 실시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학생부 전형으로 대학을 가기 위해서 내신만 공부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내신 영어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냥 교과서 달달달달 외우면은 90점 이상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저는 문법 같은 거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고, 그 당시에는 그냥 외우려고 했어요. 그 결과 이제 목표하는 대학교는 같지만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영어 교양 필수 과목이 있었는데 저는 하나도 무슨 말인지 몰랐거든요. 그랬던 제가 6개월 동안 어학연수를 다녀와서 IELTS 6.5라는 성적을 받게 됩니다. 그럼 뭐야, 결국 어학연수를 갔다 와라, 돈을 투자를 해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일단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IELTS가 무엇인지 설명을 드려야지 오늘 이야기가 진행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영국식 토플인데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가 다 있어요. 그 4개의 영역에 대해서 각각 점수를 부여받고 그거에 대한 평균의 반올림한 게 IELTS 최종 점수가 되는 건데, 저는 거기서 이제 모든 영역 다 6.5점을 받아가지고 최종 점수는 6.5점입니다. 제가 IELTS 공식 홈페이지를 찾아보니까 평균 점수 6점인 게 컴피턴트 유저라고 해서 능숙한 영어 사용자라고 적혀져 있고, 그리고 7점이 굿 유저예요. 굿, 좋은 유저.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딱 중간 성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군대에 전역하기 직전에 아버지랑 통화를 하는데 아버지께서 갑자기 저한테 어학연수를 가볼 생각이 없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저는 흔쾌히 아버지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전역을 하고 나서 한 달간 어학연수를 갔다 올 수 있는 걸 찾아본 결과 리버풀을 선택하게 되었고, 바로 한 달 뒤에 비행기표를 사서 리버풀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떠나자마자 말이 아닙니다. 제가 맨체스터 공항을 통해서 빠져나왔는데 입국 심사를 할 때부터 저는 엄청 까였어요. 엄청 꼬치꼬치 캐면는데 어떻게든 그 난간을 빠져나가고 싶어가지고 잘 되지도 않는 영어를 살라살라 하니까 거기서 하는 말이, 학원에 공부하러 온 거면 자료 보여주면 되는데 네 영어 잘 못하면서 왜 그렇게 어영부영 넘어가려고 하냐, 약간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올 때 와, 현타가 되게 많이 왔죠. 그리고 며칠 뒤에 이제 어학원에 가서 레벨 테스트를 봤는데 초중급반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이제 서울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대학생인 제가 중급도 아닌 초중급이라는 수준의 레벨을 받게 되니까 되게 스스로가 좀 부끄럽더라고요. 어느 날 학원에 갔는데 IELTS라는 시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나중에 한국 가서 토익이나 토플 굳이 하지 말고 여기서 6개월 동안 있으면서 IELTS를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에 그냥 일단 IELTS를 지원하게 됩니다. 공부를 당연히 하는 거는 어떤 시험이나 자격증을 준비하던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제가 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했던 5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저는 되게 많이 노력을 했어요. 어학연수에 가서도 그 학교에서만 그 언어를 쓰고 밖에서 제가 안 쓰면 말짱 도루묵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언어를 향상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일단 휴대폰 설정을 영어로 바꾸고, 못 알아들어도 일단 영어로 바꿨어요. 왜냐면 무의식적으로도 영어를 자연스럽게 보기 위해서. 그리고 카톡을 PC톡은 남겨두고 휴대폰에 있는 거는 지웠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휴대폰을 무의식적으로 계속 확인하는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버릇으로 계속 한글에 노출되는 환경을 만들면 도움이 전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중요한 연락은 집에 와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카톡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도 한국어의 노출 빈도를 줄이기 위해서
한국어로 된 예능 같은 경우에는 주말 빼고는 보지 않았어요. 저는 영국에 있는 6개월 동안은 정말 참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국 노래를 안 들었습니다.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것도 한국 노래 들으면은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한국 노래는 가끔씩 이제 친구들이랑 여행 갈 때 그때 저 혼자 기분 전환용으로 트는 거 빼고는 영어로 된 노래만 들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콜드플레이랑 에드시런의 음악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가사 이해 하나도 안 됐지만 계속 들었어요. 그냥 익숙해지려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작지만 영어로 가득한 제 주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습니다. 두 번째는 영어로 일기 쓰기예요. 저는 이제 일기를 쓰는 습관이 있었는데 영국에 가서 어차피 쓰는 거 영어로 한번 써보자 라고 마음을 먹었고 매일매일 일기를 쓰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도 처음에는 2줄 쓰는 것도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일기를 쓰고 나서 내가 분명히 틀리는 문법적 오류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 이제 자연스럽지 않은 표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날 이후로 매일매일 일기를 쓰면서 선생님께 검사를 받는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 막 거창하게 논문을 쓰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가 그날 뭐 했는지 적는 거기 때문에 시도하기도 쉬웠고 처음에 이게 IELTS 라이팅 준비할 때도 큰 도움이 저는 되게 됐었어요. 그래서 저는 일기를 쓰는 것을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한국인이랑 저는 안 놀았어요. 어학연수를 리버풀로 선택한 거는 물론 리버풀의 물가가 싸다는 점도 있지만 리버풀은 한국 사람이 많지 않은 걸로 잘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영어 공부하러 갈 거 한국 사람 많지 않은 곳으로 가자 해가지고 가보니까 진짜 거의 없어요. 리버풀 프리미어리그 경기할 때나 이제 안필드 주변에 한국 분들 조금 계시지 시내에는 거의 한국 사람을 볼 수가 없고 학원에만 한국 사람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분들이랑 IELTS 보기 전까지는 사석에서 이렇게 따로 술을 먹는다거나 아니면 놀러 간다거나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3번도 안 될 거예요. 시험을 보고 나서는 이제 저도 뭐 한국 사람들이랑 같이 놀면 제일 재밌잖아요. 사실 이게 이야기도 통하는 것도 있고 어쨌든 모국어로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가기 전에 부쩍 친해져가지고 술을 먹을 때 친해진 누님께서 저한테 그냥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니는 정말 여우 같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왜 여우 같은데요? 라고 여쭤보니까 너는 딱 네 해야 될 거 할 때는 진짜 그거에만 딱 집중을 하다가 막상 또 갈 때 되니까 인간관계도 참 잘 만들고 가는 게 참 여우 같다고 이렇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씀을 하신 게 아직도 기억이 났습니다. 저는 그 농담을 되게 좋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어학연수를 온 것의 가장 큰 목적은 언어 능력 향상이기 때문에 저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외로운 저만의 싸움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물어보는 습관을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한국에서는 웬만하면은 질문을 괜히 하면은 약간 쟤 왜 나대냐 약간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심심치 않게 보이는 것이 사실이고 질문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주목을 받는 것을 우리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질문을 하지 않는 문화가 한국에는 조금 깔려있는 게 제가 살면서 느낀 것 같은데 저는 영국에 갔었을 때 모르면은 아는 척 하지 않고 다시 물어봐요. 그래도 제가 못 알아들으면은 수업 끝나고 나서 다시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렇게 계속 질문을 하면은 아무도 안 싫어요. 언어 수업이라는 게 비슷한 레벨의 애들끼리 수업을 듣는 거기 때문에 제가 모르는 거를 다른 애들도 몰랐을 가능성도 높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것을 선생님들도 되게 좋아하셨고 제가 언제 다시 이 리버풀에 와가지고 영어 수업을 들을 기회가 올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모르는 걸 그냥 흘려보내는 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냥 계속 물어봤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노력은 절실함을 계속 6개월 동안 그냥 붙잡고 살았어요. 저희 집이 엄청나게 골드스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엄청난 거금을 들여서 저한테 어학연수 해주신 거를 물거품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절실함을 갖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IELTS 시험을 지원을 했는데 응시료가 180파운드, 약 28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28만원을 하늘로 이렇게 홀룰룰룰룰 하면서 버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절실함을 갖고 열심히 해서 그 절실함이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의 도움으로 어학연수를 통해서 좋은 환경에서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받은 것은 이거는 팩트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거기서 생활을 하는가가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어떠한 마음가짐을 갖고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어학연수를 2017년에 갔다 오고 나서 2018년 이제 1년 동안 한국에서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영어 실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했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면서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재밌으셨거나 앞으로의 제 영상을 기대하고 있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종료!